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탄소 배출 감축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맞죠? 더욱 중요해진 뭐요? 재생에너지의 메카 새만금이 되었다. 왜냐면 탄소 배출 감축 이거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뭡니까? 재생에너지하고 관련 있죠? 재생에너지하고. 왜냐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거잖아요. 태양광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쵸? 석탄을 떼게 되면 화력발전소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죠?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애고 점점 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이다 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번에 드디어 50개 주 워싱턴 DC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간접선거라고 얘기했죠.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투표를 한 거야.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과반수가 270석이거든요. 270석인데 바이든이 얼마를 잡았어요? 306석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이제는 당선된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왜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부정선거 나왔지만 이제는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그럼 바이든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월 6일 날 연방의회에서 개표 인증 예정을 통해서 이제는 1월 20일쯤인가요? 해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 시대에 걸맞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맞죠? 자, 볼게요. 바이든이 그렸던 그린 뉴딜 정책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달 탐사를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거야. 달 탐사를 능가. 그다음 그 중에서 뭐냐? 자, 볼게요. 2050년까지 뭡니까?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는 뭐냐? 이제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응? 이제는 탄소 배출이 나오면 안 된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린 뉴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 뉴딜이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그린 뉴딜 정책 육성 계획이 뭐냐? 달 탐사를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대세의 흐름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그린 산업 주도권에서 파리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게 기후에 대한 협약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탈퇴를 했죠? 탈퇴를 한 이유가 굴뚝산업을 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탈퇴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바이든은 뭐냐?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린 뉴딜에다가 어떻습니까?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그린 뉴딜에다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냄새나지 않나요? 뭔가 딱 통하지 않나? 이분들이.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2050년에 포커스가 돼 있다. 맞죠? 자, 볼게요. 그럼 탄소 중립이란 뭐냐? 화석 연료 사용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쵸? 아까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과 습지 등을 통해 흡수되는 제거하는 실질적인 배출이 뭐가 되도록 한다? 0이 되는 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소 배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그죠? 이거를 강제화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에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흘러갈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의 거점 도시가 어디냐? 새만금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 미래의 뭐요?
미래 먹거리 어디서 찾겠다? 탄소 제로, 그죠? 탄소 중립. 그럼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되는데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이 앞으로 뜰 때 아닙니까? 이 흐름 잘 보이시죠?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이 뜨는 곳이다.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곳이 어디냐? 새만금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시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번에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 초안이 나왔거든요. 초안이 나왔는데, 현재 2010년도에는 지금 원전이 19.2% 정도, 전기 총 에너지, 전기 생산량 중에서 원전에서 차지하는 게 19.2%예요, 현재.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재생에너지 있죠?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15.1%. 근데 앞으로 2034년도까지 앞으로 14년 후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재생에너지 15.1%에서 몇 %까지 끌어올린다? 40%. 자, 여러분들 요 상태로 늘려가는 상태만 여러분들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세 흐름을 읽어야 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떻습니까? 정부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 월별 설비 용량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초록색이 된 게 이게 신재생에너지 확대거든요. 지금 15.8%에서 19점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78.1%까지 올라가요. 대폭등 아닙니까? 15.8%에서 78.1까지 설비 용량을 늘려나가겠다 이거예요. 설비 용량을. 그럼 설비 용량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야. 재생에너지 쪽으로. 무려 2019년도에 5.8%에서 78.1까지 올리겠다. 지금 2020년 19죠. 여기서 무려 어떻습니까? 곱하기 4배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야. 아,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밀고 가는구나. 이 부분들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요 최근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지금 원전을 폐기한다. 이번에 어떻습니까? 여기 월성 1호기인가요, 이거? 이것 때문에 난리죠? 이게 그거예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 그걸 뭐 다 짜고 쳐가지고 경제성 없는 거로 해서 폐기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대대적으로 대전지검을 통해서 그거 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개월 정직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 그게 지금 왜 정부의 정책상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왜 검찰 너는 왜 반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 거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방향성이 잡혔는데 왜 너는 반대로 가려고 하느냐. 이분들이. 따라오지. 약간 좀 불법하면 어때?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신규 원전을 건설 중단하고 건설 계획 있는 것도 없애고 앞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도 백지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경제성 있다라고 하는 월성 1호기까지 폐쇄를 시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원전 시대는 저물어가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열린다?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린다. 그 중에서 태양광 시대.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점 뭘 늘려가냐면 LNG 있잖아요. LNG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늘려가고요. 석탄하고 원전 쪽은 줄여가는 겁니다. 이분은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두고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2034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석탄이라든지 이런 건 줄이고 LNG는 늘려나가고 원자력 발전은 24기에서 어떻습니까? 17기로 줄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4배 가까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 맞죠? 20.1에서 17.8이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2030년도 현재는 석탄이 가장 우위예요. 현재까지는. 석탄, 원자력, LNG, 신재생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203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신재생을 20.8%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6.5에서 많이 올리는 거죠. 에너지가 금방 뭐 20년, 10년 동안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점점 늘려서 신재생에너지를 6.5에서 20.8%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아니다. 이분들이. 맞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대세 흐름이구나. 자, 그러면 자, 새만금은 왜 재생에너지의 클러스터라고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새만금 중에 태양광 2.8기가, 풍력 0.1기가, 연료전지 0.1기가 해서
3기가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현재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포커스로 잡고 거기에 가장 기여하는 부분들이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메카가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메카가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발전 용량을 늘려나가면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거기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 주변이 개발될 거야 안 돼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야.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고용 창출 효과가 97,000명. 예?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까지 오면은 20만 명, 얼라드까지 오면 30만 명. 그러니까 한 30만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인구 효과 더불어 자연적인 인구 효과로 인해서 30만 명 정도가 뭐냐? 경제적인 효과가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78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는 재생에너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수소부터 해가지고 전기 자율주행차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78만 명 정도 유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그 생산 부가가치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전라북도 연구원에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분들이 그래서 화석원료를 대체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 탄소 제로 선언한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에 물려가는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거기에 합류가 되는 물려가는 곳이 새만금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대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은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상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결 속에다가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해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큰 흐름이 이제 나왔다는 거야. 예전에 강남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큰 흐름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강북 다음에 강남 개발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아는 거지 밖에 있으면 아닙니까 잘? 그때도 강남 투자할 때도 그쪽의 부동산에 대해서 밝으셨던 분들이 강남에다 투자를 했겠지 않았겠어요? 그거 알고 모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단 말이지는 아 대세 흐름이 새만금 쪽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큰 물결 속에서 새만금이 이제는 그 물결 속에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가장 공급량이 적은 부안에서는 1.5%, 신태인에서는 1.4%밖에 안 되는 그 주거지에 앞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땅값은 폭등을 할 것이다 아니다? 폭등할 것이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죠? 이 큰 흐름 속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처 바로 그곳이 어디다? 새만금이다.